남녀에 대해서 고른 이유가 남자와 여자의 시각 차이는 남자는 남자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는 그녀 없이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죠. 서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근데 유전학자 앤 모이어가 자기 책에서 뇌의성 남녀의 진정한 차이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그들이 동등한 것은 같은 종에 속한 인류라는 것뿐이다. 기질, 기술, 행위 둘을 같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거짓말에 근거한 사회를 세우는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라는 책 보면 서로 다른 편에서 왔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쓴다고 하잖아요. I love you라는 말이 남자는 나는 너랑 섹스하고 싶어. I love you tonight이야. 나는 오늘 밤 너랑 섹스하고 싶어. 여자한테 I love you는 나는 너랑 영원히 사랑하면서 수다 떨면서 살고 싶어요. I love you forever.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하면 여자는 그거를 결혼하자는 말로 듣고 평생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는 오늘 밤 너랑 섹스하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미투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바람둥이도 생기고 쓰레기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 너랑 섹스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폭행, 성희롱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지. 나는 너랑 사귀고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녀는 서로 달라요. 두 여자 사이에서 진정으로 가까운 우정의 표시는 여자들은 자신이 말하지 않는 비밀을 털어내는 건데 남자들은 안 그래요. 서로 말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비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자하고 남자가 완전히 다르죠. 서로 달라요. 남녀의 뇌에는 호르몬 이상의 것이 있는데 여자들은 친밀한 우정과 대화에서 힘과 위안을 얻거든요.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 있고 싶어요. 이럴 때 오자마자 말도 않고 혼자 있고 싶은데 여자가 자꾸 사랑이 식었네 뭐 이러면서 계속 말을 걸어. 이러면 안 돼요. 냅둬야 돼요. 남자가 말할 때까지 내비둬야 돼요. 여자는 대화에서 힘을 얻거든요. 여자가 스트레스 받으면 같이 옆에 있어주고 밥 같이 먹고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자 그러고 이렇게 해야지 여자는 힘과 위안도 얻고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는 내비둬야지. 그러니까 내비두면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나와요. 그때쯤 얘기를 해야지. 그 전에 말을 걸면 부인을 귀찮아해. 싫어해. 그러면서 그런 시간 하면 부인 원래 이렇게 다른 데 혼자 여행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군부대에서는 이렇게 육체적인 일을 시키잖아요. 남자들 막 성격이 막 높을 때 뺑뺑이 돌잖아. 힘쓰게. 그리고 힘든 일이 있거나 누가 죽었거나 그랬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면 이게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남자하고 여자는 이렇게 달라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뇌에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이 렙틸리언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파충류 뇌예요. 이게 뇌의 간이거든요. 뇌의 가장 기본이고 그다음에 림빅 시스템이라고 변형계가 있어요. 이거는 감정하고 관계되고 네오코텍스는 선과 이런 영장류이네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렙틸리언 이 브레인이 렙틸리언 컴플렉스가 뱃속에서부터 6살까지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정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 솔직히 애들을 보면 지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막 떼쓰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울잖아요. 뭐 백화점 이런 데 가고 지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막 때릴 쓰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이게 그냥 파충류뇌예요. 파충류뇌는 제가 배고프고 제가 아프고 제가 싫으면 막 소리 지르고 우는 거예요. 근데 보통 텔레비에 나오는 그 계모나 계부가 연관되어서 애가 죽는 사건들은 다 내가 보기에는 엄마 아빠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성애나 부성애가 없는 그 부모가 이 파충류 뇌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귀찮게만 생각하고 찬방에다 놔뒀다가 아니면 베란다에다 겨울에 놔뒀다가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아니면 때렸는데 갑자기 중요한 뇌나 이런 데 때려고 죽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분노가 막 있을 때. 근데 이게 어린애는 파충류 뇌인데 진짜 자기 부모가 아니면 특히 자기 엄마가 아니면 그렇게 우는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집에 엄마를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6살까지 엄마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그 아이의 삶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6살까지 엄마가 아니면 그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는데 누가 그걸 다 봐. 부모가 아니면 볼 수가 없죠. 근데 그때 그 엄마는 사랑하니까 애를 커버할 수 있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그 파충류 뇌가 진화해서 충분히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인간의 뇌나 포축류의 뇌나 영장류 뇌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른 중에 이 파축류 뇌가 충분히 발달이 안 됐거나 충분히 충족이 안 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미 남편이고 내 애다. 이미 커버를 했다, 애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부모가 사랑으로 이걸 커버를 시켜줘야죠. 시간이 근데 많이 걸릴 거예요. 남성의 뇌는 뇌의 사고와 반응 상태를 척추에 연결하는 백색질이 있는데 여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훨씬 많이 하죠.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성의 뇌보다 사고 반응 센터가 더 커요. 그래서 남자들은 사고하고 반응하기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술집 가서 싸움이 났다. 그러면 싸우면 나중에 이 사람이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 가고 합의를 보고 그럼 내 직장에 문제가 생기겠다. 이걸 생각한 다음에 싸움을 자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몸이 먼저 반응해. 그 다음 일이죠. 만약에 술을 먹었는데 앞에 있는 여자가 이쁘다. 그러면 자기가 오랫동안 생각을 안 했다. 그러면 발기가 되고 그 다음 일을 저지른 다음에 다음 생각해. 이게 남자들이 반응이에요. 여자 뇌는 오른쪽하고 왼쪽을 연결하는 백색질인데 그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여자는 전화를 받으면서 뭔가를 치면서 생각하면서 이거 다 되거든요.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남자들은 한 가지만 주로 할 수 있고 그 대신 남자들은 집중력이 좀 좋고 여자들은 멀티태스킹 가능하죠. 그것이 그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그냥 여자하고 남자의 뇌의 차이예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의 뇌는 그냥 밤과 낮처럼 달라요. 이런 차이를 알고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남녀관계를 더 잘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회라고 변형계 감정센터가 있는데 이 감정센터는 감정, 친밀감, 일체감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자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여자들이 훨씬 남자들보다 감정을 잘 털어놓고 애를 잘 키우고 보살피고 친구가 되어줘요. 만약에 아이를 남자한테 키우라고 했으면 그 남자하고 여자 차이 있죠. 남자는 애랑 놀아줄 때 막 돌리기 하고 막 던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남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는 훨씬 잘 돌볼 수가 있고 친구가 돼주고 그런데 남자는 장애인이 그 집안에 하나 있다. 그러면 남자는 그 장애인을 놔두고 밥을 먹으러 갈 수 있고 엄마는 그 장애인을 끌어안고 밥을 먹으러 가거나 그러니까 달라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남자는 대화보다는 행동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딸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우리 딸이 이제 생리 주변으로 감정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데 생리 전에는 완전히 그 지옥에 있는 것처럼 바닥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다운돼 있거든요. 그럴 때 내 딸한테 남자친구 그때는 만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네가 힘들 때 슬플 때 우울할 때는 절대 남자 만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남자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 칙칙한 거 안 좋아하고 밝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만 남자랑 놀고 대화할 때는 친구랑 가장 친한 친구랑. 여자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말하고 싶어하는 거를 남자랑 하려고 하지 마세요. 친한 친구랑 하세요. 남자들은 대화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뇌의 차이예요. 남자는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여자는 느끼는 것에 반응해요. 그러면 이 보이는 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포르노 시장이 우리 전 세계 시장에 103조 원인가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남자들이 포르노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포르노를 보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2등인데 우리나라 포르노 보는 게 35종 가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포르노를 보는 거죠. 여자는 느끼는 것에 반응해요. 여자는 촉각에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불이 켜진 상태에서 성관계를 원하고 여자는 불이 끈 상태에서 촉각을 더 예민하게 느끼고 싶어 하죠. 남자는 전자레인지 같고 여자는 뚝배기 같아요. 남자는 2분 30초에서 3분 안에 사정까지 끝내고 여자는 16분이 걸리니까 2분 30초가 되면 아직 여자는 달궈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남성 위주의 성관계를 한다. 그럼 여자는 벌써 뜨겁지도 않은데 남자는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게 계속되면 여자는 이제 성관계가 재미없어져. 사정 위주, 사정바지 같은 느낌? 내가 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극복해야 되는데 뭘로 극복하겠어요? 여자는 달궈지도 않는데 남자는 벌써 끝나버리면 이런 관계가 계속돼. 여자는 자궁에 우열이 계속 차고 이제 흥분이 되려고 하는데 남자는 끝나있어. 그럼 그 우열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끝나버려. 그럼 여자는 그냥 오르가슴도 못 느끼고 별로 섹스가 좋지도 않고 그냥 해주는데 조금 좋은 느낌 뭐 이 정도 사랑하니까 남편이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것 의무감을 하는 건데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게 성학이나 모든 의료나 모든 기구나 이런 것들이 이거를 짧게 하거나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요. 바이브레이터, 섹스토이 이런 걸 활용하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테크닉, 카사노바 같으면 이제 입을 털거나 아니면 구강성교를 해주거나 애무를 해주거나 그래서 이 기간을 되도록이면 남자가 여자에 맞춰줘서
여자가 충분히 흥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시에 오르가슴 오는 게 가장 좋죠.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은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못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항상 하시고 여자를 충분히 흥분시켜주려면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나를 위해서 새벽밥도 해주고 내 새끼도 잘 키워주는 여자를 만들려고 하면 이 16분을 커버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천상 삽입해서 한 3분 안에 끝난다. 그러면 이 시간을 미리 전이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 삽입해서 16분까지 버틸 수 있다. 그럼 버티는 게 좋고 만약에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미리 음액이나 G스팟을 자극을 해야 되고 음액이나 G스팟 자극하는 거 산부인과 TV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이 16분, 2분 30초 하나 배워갖고 가시고 이것을 근접하게 가깝게 여자에 가깝게 남자가 꿀 수 있으면 그 부인이 평생 그 남편을 위해서 헌신할 거예요. 여자들은 대뇌피질의 양쪽을 모두 사용하는데 남자들은 한쪽만 사용해요. 남자들은 과학기술과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데 여자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 차이를 알면 서로 의도적인 노력을 좀 해야죠. 남자한테 관심 있는 것도 여자가 관심이 갖고 여자한테 관심 있는 것도 남자가 관심이 갖고 남자는 일상적인 언어 생활은 보통 여자의 3분의 1밖에 안 해요. 근데 그걸 남자들 직장에서 다 쓰고 와요. 근데 여자들은 한 2만 개 정도 말을 해야 되거든요. 남편이 들어오면서부터 집안에 혼자 있었다 하면 남편이 들어오면서부터 2만 개 말을 써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수다 떨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캐묻고 하는데 남자들은 이미 말을 썼었지 더 이상 말하기가 싫어. 이 차이도 커버해야 돼요. 여자가 2만 개의 단어를 남편한테 사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낮에 친구들하고 수다 떨면서 쓰시고 그 다음에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이 원하는 게 뭔지 한 다음에 남편이 원하는 걸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직장을 안 가는 날 있으면 수다를 떨 수 있게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밥 먹으러 가서 얘기를 해주고 이것도 같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도 알면 커버할 수 있어요.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가벼운 터치나 쓰다듬기 같은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자가 막 옆에 있는 사람이랑 싸웠어. 아줌마랑 싸웠는데 열이 막 나 있어. 그러면 그 아줌마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안아주고 힘들었겠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들어주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이 맞아도 상관없어. 그 사람이 맞고 부인이 틀렸고 내 다른 애가 맞았고 내 자식이 틀렸어. 마찬가지야. 일단은 이렇게 터치해주면서 힘들었지 하면서 그때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그냥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부인도 자식도 다 알아.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는데 그걸 들어주고 내 편이 필요한 거야. 남자들은 꼭 거기에다가 네가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하죠. 심판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때 이야기 들어주고 안아주고 해주고.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후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냄새를 더 빨리 탐지하고 더 잘 탐지해요. 한 5배 정도 뛰어나거든요. 남자가 이제 회식을 했어.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그리고 나서 지금 나이는 젊으니까 상관없겠지만 한 50살쯤 되면 남자들이 발기가 금방 죽어버린 나이가 와요. 그러면 부인 보자마자 술 또 먹었겠다 그래 딱 발기가 됐어. 그러면 이빨을 닦고 샤워하는 동안 그게 발기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바로 부인한테 들이대는데 여자들은 이 냄새를 너무 잘 맡잖아요. 더군다나 마늘에다 파에다가 고기에다가 술에다가 담배에다가 냄새 엄청 날 거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들이대. 근데 그런 일이 자주 있어. 그러면 부인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부인이 남편한테 복수를 하고 싶으면 똑같은 상황. 남편 술 안 먹었을 때 술 먹고 고기 먹고 마늘 먹고 파 먹고 남편한테 키스 한번 해보세요. 남편은 어떤지. 근데 여자는 5배 더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남자들은 입 닦고 샤워하고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들이대는 거 여자들 너무 싫어하고 성욕이 싹 사라져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여자들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어적이고 관계적이고 사고 중심으로 해서 일을 처리해요. 그래서 요즘에 실은 CEO들 중에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여자들이 협상하거나 직장에 있는 직원들하고 더 잘 지내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행동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생각하죠. 경쟁하거나 투쟁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해결 과정의 하나로 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잘 활용해서 일을 맡기거나 그걸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사고를 치고 왔다. 꾸중할 게 아니라 그냥 남성스러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되죠. 근데 남자는 또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좋아지긴 하죠. 왜냐하면 자꾸 반복하다 보면 10대, 20대 사망의 가장 많은 원인이 남자들은 사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오토바이 부모들이 그렇게 타지 말라고 하면 이유가 있겠죠. 오토바이를 살 때 보통 그 외상도 안 주고 카드도 잘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카드 하더라도 일시불 하거든요. 그 카드값 갚기도 전에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인턴할 때 응급실에 보면 교통사고로 너무 잘생기고 등치가 좋은 남자애들이 죽어서 와요. 교통사고가 그 오토바이 타고 나가. 오토바이를 부모들이 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오토바이 타는 것뿐이 아니고 뭐 히말라야를 등산한다든가 위험한 행동을 한다든가 모험을 한다든가 이런 남자들의 장난들은 다 그 모험심과 그런 건데, 이것들이 굉장히 위험한데도 약간 그렇게 그냥 남자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위험을 감수하도록. 근데 그거를 여자가 말을 한들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 젊은 나이는 안 바뀌어. 그래야지 또 남성스럽고 멋져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남자의 특징이에요. 여자의 뇌는 그 사람이 눈이라든가 신체 움직임, 얼굴 표정, 목소리 어조에서 느끼는 그 사소한 차이에도 그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감 중에 이제 한 가지 육감이 여자의 그런 직감인데, 이런 직관은 여자의 능력이에요. 남자가 이제 바람 폈거나 남자가 만약에 용돈을 이렇게 어디서 훔쳤거나 뭔가 거짓말을 하면 그 미묘한 눈의 차이, 신체의 차이, 말의 떨림 같은 걸 보면서 금방 거짓말을 알 수 있거든요. 남자가 거짓말 하려고 하면 여자는 거의 대부분 알아요. 이거는 그냥 타고난 능력이에요. 그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뭐 이렇게 표현, 그 습관 같은 게 있거나 그걸 금방 단박에 알아내요.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백하는 게 나아요. 감정적인 상황이나 풀어야 할 문제 있으면 여자의 뇌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남자는 그 문제 자체를 생각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남자가 침묵하면서 앉아있을 때는 뇌가 지금 쉬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본인과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데, 여자가 무슨 스트레스 있다 그러면 여자는 이야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남자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그러면 한 명은 이야기를 하도록 돼 있고 한 명은 이야기를 안 하도록 돼 있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랑 대화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부인은 막 이렇게 수다를 떠야 돼요. 이런 일도 사랑하네 안 하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그냥 남자 생각하라고 놔두고 여자는 나와서 친구랑 수다 떠는 게 좋아요. 남편한테 모든 걸 다 바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요즘 트렌드 중에 그 결혼 안 한 CEO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4종류의 남자를 만난대요. 만약에 돌싱이라고 하면 법적인 남편, 애들의 아빠, 두 번째 경제적인 남편. 예를 들어 자기가 비즈니스를 한다. 그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뭐 사업체를 이렇게 소개시켜주거나, 뭐 고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빌릴 수 있는 루트를 가르쳐주거나, 뭐 이런 것들, 사업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경제적인 남편. 세 번째가 이제 생물학적인 남편, 섹파, 몸쪽으로 너무 반응 잘하는 사람. 네 번째가 이제 남사친, 수다가 통하는 사람. 근데 물론 이 4가지가 한 사람이면 가장 좋죠. 애들의 아빠면서 돈도 벌어오고 나랑 섹스도 맞고 그다음 대화도 통하고, 이게 가장 아이디어란 부분인데, 이게 안 돼서 이제 이혼을 했으면, 혼자 살면 이게, 그리고 한 사람한테 해결이 되면 가장 아이디어인데 이 한 사람한테 다 해결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은 그렇다고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이게 다 되면 가장 좋죠. 근데 이 4가지를 다 채울 수가 없을 때, 특히 이제 남사친이나 여사친은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인데, 남자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보통 고민이 엄청나게 많을 때는 이야기하기 싫다는 거죠. 그럴 때 여자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러면 나가서 본인은 그 남자 사람 친구로 만난 게 아니라 여자 사람 친구로 만나서 여자들이랑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남자가 이제 여유도 있고 자기 별로 크게 스트레스도 없다 그러면 여자가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이야기 들어주는 것이 제일 큰 선물이에요. 중년의 부부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의 첫 번째가, 남자는 구강성교고 오랄 섹스, 여자는 남편이 1시간, 2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 막지 않고 들어주는 거라고 하거든요. 하나는 스킨십이고 하나는 뭐 인정하는 말이라는 거죠. 남편이 성관계 그 자체에서 만족을 찾듯이 아내는 대화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성관계를 해주고 부인에게는 대화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부인하고 섹스를 하고 싶다. 그럼 먼저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줘야겠죠. 내가 남편한테 뭔가 부탁할 게 있다. 남편의 섹스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자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할애하는 남자는 그 여자의 마음으로 가는 내부 통로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남자들이 여자 얘기 잘 안 들어준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자한테 가는 내부 통로를 갖고 싶으면 여자에게 이야기를 나누게, 그러니까 여자를 꼬시고 싶다 그러면 그 여자 얘기 잘 들어주면 돼요. 남자는 대화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물건을 고치거나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계속 움직이도록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본성인 남성성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섹스를 좋아하고 뭐 행동을 좋아하고 모험심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날씨나 히말라야 산맥 존재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하고 똑같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자는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고 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카사노바들은 어떻게 카사노바가 됐냐. 많은 남편들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완전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듣는 동안 얼굴 표정까지 사용해야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부인이 얘기한다면서 아 맞자고 사주고 아 정말 잘했어 라든가 당신 최고라든가 당신 고생했어 이렇게 하면서 얼굴 표정까지 써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술을 익힌 남자는 여자에게도 큰 선물을 받아요. 그 여자의 마음을 선물을 받을 거죠. 카사노바는 이 기술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자한테 인기가 있고 싶다 그러면 들을 때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눈을 마주치면서 맞장구 쳐주면서 호응해주면서 들어야지 그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술만 통달하면 그 남자는 그냥 여자한테는 친절한 남자, 모든 여자가 좋아할 남자가 될 수 있어요. 남자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문을 잡아주거나 물건을 들어주는 것이, 남자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말인데 부인은 당신이 도대체 언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당신 나를 사랑하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옆에 있어주면서 쇼핑 따라가지고 뭐 문 열어주고 물건 들어주고 이걸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냥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들어주면서도 얘기는 계속 들어주고, 그리고 남자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면 직접 합법 써야 돼요. 간접 합법 남자들은 이해 못해요. 애들 공부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열심히 해 이거 소용없어요.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번 읽고 나한테 시험 보고 체크하고 자. 남편한테 집안일 도와줘. 당신 도대체 집안일 도와준 게 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오늘 쓰레기 좀 비워줘. 오늘 청소 좀 해줘. 오늘 빨래 좀 세탁기 좀 덜어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는 사랑하네 안 하네 뭐 관심이 있네 없네 집안일 도와줄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절대 행간을 못 읽어요. 여자의 표정도 못 읽어. 여자의 어떤 변화도 잘 몰라. 그냥 남자의 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괜히 되지도 않은데 불가능한 거 막 원하면서 사랑이 식었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있으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으면 구체적인 단어로 딱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남자가 알아먹지. 애매한 단어 하면 돼요. 사랑하네 안 하네 그것도 아니야. 당신이 요즘 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어라든가 뭐 기타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야지. 절대로 간접합법 쓰지 마세요. 남자들 못 알아먹어요. 여자는 성관계를 맺기 전에 애정과 안전함을 강조하는 언어를 들어야 돼요. 근데 남자는 말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여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여성이 성관계 중에 남성과 대화를 시작하려면 남성은 우내에서 좌대로 이제 움직여야 돼요. 어느 선택가. 그것은 경주용 자동차가 후진으로 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관계 때 남자가 막 많은 이야기를 안 한다고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남자에게는 그냥 대화보다는 행동이 중요해요. 여자는 대화가 중요하고. 적당히 안 쉽죠. 그러니까 남녀관계에 이렇게 그 이혼율도 높고 그렇게 부부싸움도 많은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 달라요. 그리고 성관계는 결혼 생활의 필수예요. 결혼할 때 나는 당신과 배타적인 성관계를 하겠다고 써져 있지만 않지만 실은 그런 관계거든요. 그리고 성관계는 남녀를 결합시키거나 해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매듭이에요. 그리고 부부의 성관계가 건강할 때 육체적으로 정서적 친밀감이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성적 욕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의 애정에 대한 아내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연천에 한 10년 전의 일인데, 연천에 군부대 앞에 그 맥주집이 있었는데, 그 맥주집에 있는 이제 종업원인가 주인인가 모르겠어요. 주인이 남자가 마음에 들었어. 그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남자를 꼬셨어. 찼어. 그리고 소문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의 친구들이나 누구를 통해서 그 부인을 통해서 그 부인한테 이제 이야기가 들어갔어. 부인은 그렇지 않아도 전방에서 애들 키우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바람까지 펴. 친정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나서 애들 데리고 가버렸어, 친정. 그리고 이제 남편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 부인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원래 목적은 그 술집
그 여자의 목적이었어. 그 남자를 뺏는 게. 근데 애 2명 있는 가정주부가 뭐 전업주부라고 하면 이혼한다고 뭐 엄청나게 뭘 얻을 건 없겠지만 그 서운함과 배신감과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결국 그 여자의 목적에 의해서 남자가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SF 영화, 스파이 영화, 산업 스파이 영화, 무슨 전쟁 영화, 역사 영화를 봐서 미인계를 써갖고 안 넘어간 남자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왕이든 장수든 무슨 굉장히 중요한 국가 기밀을 관리하는 남자든 다 넘어가. 고자가 아닌 한. 실은 여자가 어떤 목적을 갖고 그 남자를 꼬시려면 다 꼬실 수 있어요. 남자는 그냥 그래. 존재가 그래. 그러면 결국 그 술집 마담의 의도대로 결국 이혼을 했고 그 마담은 15년 넘은 남자인 거 확인하고 연금 나온 거 알고 그 남자 뺏은 거거든. 그리고 자기는 손해 하나도 없잖아. 그 남자가 연금 나오고 자기랑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자기랑 같이 사니까 괜찮은 거 확인했고. 그러면 그 부인 입장에서 보면 뺏긴 거예요. 근데 이게 순결이니 뭐 배신이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성은 도구일 수도 있고 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그거 되게 유념하셔야 돼요. 성관계는 결혼 생활 필수고 내가 애 키우느라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전반까지 왔는데 그건 다 필요 없고 남자가 원하는 섹스를 먼저 줘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 애 잘 키우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가 왔을 때 이유가 있을 거고 누군가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목적이 없는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생각보다 남편의 성적 욕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남자한테 그렇게 섹스가 중요한지 잘 몰라요. 오늘 봤겠지만 3명 다 똑같잖아요. 반응이. 인정하는 말. 잘했어. 고마워.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고 공동에 툭툭툭툭 해주고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애도 똑같아. 물론 애들은 잘 재우는 것이 잠 잘 자게 해주는 거고 남편은 잘 재우는 게 섹스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남편은 애정이 된 아내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남자가 그 아내한테 사랑을 충분히 하려면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야 돼.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나 때문에 고생하지. 이런 얘기 계속 해줘야 돼요. 여자와 건강한 의사소통과 남자의 성관계는 건강한 결혼 생활의 기초예요. 의사소통, 성관계. 아까 서로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들. 그래서 남자에게 사랑받으려면 먹이고 재우고 칭찬해줘야 돼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왜냐면 식욕, 성욕, 인정욕은 인간의 3대 욕망이에요. 이거는 남자뿐이 아니고 여자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이 3가지가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기가 들어가죠. 결혼한 여성들이 남편의 성욕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정을 위기에 빠뜨리는지 상상조차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남자에게 성욕이 없다면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돈을 벌어서 갖다 줄까요? 남자는 자기 성욕으로 인해서 여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에게 그것은 큰 선물이에요. 이게 지겨운 게 아니에요. 남자한테 그 성욕이 있기 때문에 평생 그 여자의 울타리가 돼주고 돈을 벌어서 아껴서 부인한테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성욕을 증오하거나 지겨워할 게 아니라 잘 활용해야 돼요. 남자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에게 기꺼이 노예가 돼주고 평생 울타리가 돼주고 평생 돈을 벌어다 줘요. 근데 부인은 물물교환할 것이 없어. 남편이 가정 원하는 인정하는 말과 성욕을 스킨십 해결 안 해줘. 그리고 한쪽 잠만 계속 채워. 그럼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모든 장사나 인간관계는 물물교환이거든요. 내가 필요한 걸 얻고 상대방한테 필요한 걸 주고 이게 돼야지 계속 관계가 유지가 돼요. 남자는 섹스를 위해서 여자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실은 애는 남자에게는 그냥 부차적인 거야. 만약에 애하고 여자를 선택할 일이 있으면 남자는 여자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요. 그거를 부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여자는 자기 애를 키우기 위해서 그 남자한테 잘해야 되죠. 만약에 내 남자에게 섹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남자가 섹스를 해줬어. 그랬더니 콧노래가 나오고 아내한테 미소를 짓고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집안일도 잘 도와준다. 섹스를 원하는데 안 해줬어. 근데 막 화내고 버럭버럭 화내고 툭툭거리고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진다. 섹스를 안 한 기간이 길어졌더니 남편이 외박을 하고 필요한 얘기밖에 안 하고 서로 서먹서먹해진다. 이런 경우는 내 남편에게 섹스가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아내와의 섹스가 불만족스럽거나 부족하면 아내는 섹스 횟수를 더 늘려야 돼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엉덩이 토닥거려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언더스탠드는 스탠드하고 언더가 있잖아요. 아래, 언더, 스탠드 서다라잖아요. 아래에 서다. 아래에 서서 상대방을 바라보거나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아래에 서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노력해서 못할 일이 있을까요? 서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아래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남편은 부인은 큰딸이라고 생각하고 부인은 남편을 큰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내 아들이 저런 행동을 했으면 이해 못할까요? 내 딸이 저런 행동을 했으면 이해 못할까요? 속 없는 아들이든 속 없는 딸이든 다 이해가 돼요. 남편도 어느 시점에서 정신연락이 멈춰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상황에서 이해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여자고 내가 선택한 남자잖아요. 초심으로 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똑똑한 여자가 되려면 내 남자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엉덩이 토닥이면서 칭찬해주고 이해해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여자를 사랑하지 않을 남자가 있을까요? 아까 그 네 가지 남편, 법적인 남편, 경제적인 남편, 생물학적인 남편, 남사친이라고 했을 때 이제 만약에 그 중에서 생물학적인 부인이 섹스를 안 해줘. 그럼 옛날 남자들은 다 기방에 가거나 술집에 가서 그걸 해결했죠. 그리고 남편이 주는 돈 중에 화대를 꺼내서 나한테 섹스해준 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내가 진짜 만족시켜주고 있는지 남자나 여자나 다 생각해 볼 일이에요. 성관계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 나이는 필요 없겠지만 남성은 발기가 되겠고 여성은 애기 나와야겠죠. 여자가 명기가 되려면 질이 따뜻해야 되고 촉촉해야 되고 잘 쪄야 돼요. 산부인과에 오면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고요. 마지막 2+2는 4, 4+4는 8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냥 퀴즈예요. 이해에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 되고 사랑과 사랑이 합쳐지면 팔자가 고쳐진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